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사가 정말 어려워서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작년처럼 우리가 기출문제만 잘 보면은 무조건 점수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으면은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번 6월 모의고사를 계기로 한 번도 한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선생님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다음에 있을 9월하고 수능에서는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출제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20문제 중에서 전근대사가 6문제, 근현대사가 14문제입니다. 전근대사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6문제인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 통합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사 문제인데 이따가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문제는 예상대로 근현대사에서 나왔습니다.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은 시대 통합 하나 있고요. 고대 하나, 고려 2개, 조선 2개고요. 근대 일제 5문제씩, 현대 4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고대 문제가 될 것인데 볼까요? 이것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다가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되어 고대 국가의 가를 대표하는 유물이래요. 고대 국가라고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는데,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사진에 있네요. 이 사진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는데, 이 유물은 금동대향로로서 어디에서 백제에서 불교와 도교가 발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라고 정리했었거든요. 백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1번 왕건이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왕건이 건국한 것은 고려시대가 될 것이고요. 고려. 두 번째 상평통보라고 나오는데,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후기에 발행된 화폐가 될 것이고요. 홍범 14조, 이것도 뭐다? 조선시대죠. 우리는 이것을 공부할 때 더 디테일하게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왕이 누구다? 성왕이었습니다. 성왕. 정답은 4번이고요. 사비가 오늘날 부여지역이 될 겁니다. 부여지역. 그 다음에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사출도 나오면은 부여. 부여에는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을 가진 군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우리가 불렀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1번 문제 정도는 우리에게 무난할 수 있는데, 자 2번에서 조금 많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오소경 중 하나인 중홍경에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어요.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신문왕의 업적으로 배웠지, 오소경 중 하나가 이 지역이라는 것은 외우지 않았을 겁니다. 됐죠?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도 항쟁하였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했었거든요. 고려의 사회사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 고려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부곡소가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몽골과 항전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된 사례를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냐, 이 지역은요 충주 다인철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주라는 거 하나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신립장군이 있을 겁니다.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배수진 쳤다라는 거 기억나죠? 강을 등지고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우수한 조총부대한테 힘도 못 쓰고 대패를 한 거. 그래서 요 지역은 다시 한 번 더 충주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 지역 충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원화성이라고 했는데, 자 수원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원이겠죠.
여기 막 소원자 들어가는데 선생님 평양입니다. 이러면은 피땀 눈물 다 흘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었어라고 하는데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뭐다? 뭐 서울에서 인천 이렇게 되겠네요. 충주랑 거리가 멀고요. 정답은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고요. 제주 4.3 사건 당연히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우리가 배웠었는데 남만주 다른 말로 서간도 지역에 가면은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를 세웠다가 이것이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이름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아마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우리 가께서 널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대요. 포인트 때마침 후주에서 보내온 사신 중에 쌍기라는 사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가께서 그에게 애빈성사 벼슬을 주고 건의에 따라서 포인트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찍었지만 주요한 주제에서 시험출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고 이번에는요 고려 초기 쪽에 국왕이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고려시대 광종입니다. 광종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왕권 강화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호적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 실시, 그리고 호적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겠습니다. 노비 안건법, 노비들의 안전을 검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 다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찾으러 갑니다. 대가야를 병합하였다라고 하는데 금강가야는 법흥왕이요, 대가야는 진흥왕이다. 금법 대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흥왕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탕평책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데 탕평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영조와 정조가 있겠네요. 조선시대 숙종 때 환국이라고 해서 국면이 전환되면서 한쪽에 너무 세력이 치우치죠. 이것을 막고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책, 탕평책이 시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성종, 조선시대 성종입니다. 조선시대 성종.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실시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누구다? 바로 장수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선조 때 일입니다. 외선 일본 배가 부산에 나타났대요. 됐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왜군이 평양성 나오고요. 명나라 군대까지 왔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갑니다. 명나라 그리고 또 외적 나오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명나라와 조선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운 전투,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인물들에 있다고 했는데, 관군 같은 경우에는 권율, 이순신, 김시민을 떠올리고, 의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조할아버지 하면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고조할아버지. 그 고조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곽재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경명, 그 다음에 조헌, 곽재우, 요것이 이제 의병장들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찾으러 갑니다.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것은 이제 고려시대 윤간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대고요. 윤간은 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의열단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건물에 폭탄 던지면은 의열단이다 라고 배웠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시기가 한참 뒤고요. 고조할아버지 곽재우, 정답은 3번이라 부르고, 강감찬이 귀주에서 적군을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려시대죠.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막아냈다는 것이고,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가며 항쟁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려시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 몽골한테 우리가 항복하고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긴다라고 하니까 개경 한도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항쟁을 했고, 당시 섬이었죠. 진도와 제주를 오가면서 항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답은 3번 주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묘청이 난을 일으켜 나라의 이름을 대위, 연월이 1000개 쭉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묘청이 난을 일으켰고, 왕이 누구를 원수를 삼아 관군을 이끌고 가서 난을 평정하도록 하였다라고 했는데,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산, 실패로 끝나게 되자 당시 난을 일으킵니다. 이 난을 진압했던 인물은요, 김부식이라는 인물이고,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난을 진압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요 두 번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건데, 신채호 선생님이 썼던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 공부할 때 많이 봤던 사료인데요. 어쨌든 김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뽑아왔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진울이었습니다. 진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진울은요 지읒 시읒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수선사 결사 됐죠? 굿.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선생님이고, 조선혁명선언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의열단의 행동강령, 행동지침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요. 한인애국단을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고, 대표적인 단어는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 척하비를 건립한 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신미양요 직후에 서양 세력이 침범할 때 전쟁을 주장하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새겨놓고 비석을 건립했습니다. 됐죠? 굿.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뭐야, 고추, 마늘, 부추, 파, 청파의 미나리, 채소 등이 나오네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이다 라고 해서 상품 작물이라고 배웠었고요. 이 상품 작물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 찾으러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자, 1번 삼백산업이라고 하는데, 삼백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승만 정부 때의 사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원조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가 받았던 것이 뭐냐, 밀, 그 다음에 사탕수수, 그 다음에 뭐 면 이런 걸 받았는데, 당시 그것을 가공하는 산업이 삼백산업이라 불려요. 왜? 세 가지가 하얗거든요. 첫 번째 밀가루 하얗죠. 설탕 하얀 거 있습니다. 면 하얗죠. 그래서 삼백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 도시가 발전하는 반면 농촌은 점점 떨어지더라. 그래서 농촌 근대화 운동이 벌어졌으니 새마을운동이라 부르고요.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가 대표적이네요. 관리들에게 노급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는데, 노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일신라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신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급을 폐지한 사람이 신문왕이잖아요. 근데 다시 노급이 부활된 것은 그 이후니까 통일신라로 보겠습니다.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 네, 정답이라 부르네요.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굿.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였는데 가볼게요. 자, 가나 사진이 촬영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신미양요 당시에 미국 군함
콜로라도호에 있는 조선인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가는 신미양요네요.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미국에 파견된 조선의 사절단이라고 했으니까 보빙사네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보빙사구나. 사이식이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 나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우리가 뭘 배웠는지 봐야 되는데 보빙사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은 뭐의 결과 파견된 것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의 결과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간 거예요. 됐죠? 하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관련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는데 가보자고요. 1번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왔다. 정답이라 부르는 거죠. 왜냐면은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 일본과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미방, 미국과 연합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미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니까 정답은 1번이라 부르는 것이고 간도 참변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죠. 봉오동 천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본이 일으킨 것이고요.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병인양요죠. 병인양요는 신미양요 이전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러시아가 죄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요구를 철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독립협회가 활동하는 시기죠. 독립협회가 당시에 무엇을 열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의 죄령도조차 요구를 저지시켰으니까 이것은 한참 뒤가 될 것이고 오페르트가 남영구 묘를 도굴을 시도하였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네요. 그래서 우리 병인양요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요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제너럴 병원에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제너럴 셔모너 사건이고 여기가 병인양요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나오고 그 다음에 척합이 건립이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것이고 비교적 요 문제에서는 많은 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묻고자 했는데 잘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만든 문제인 것 같다. 됐죠? 굿. 오랜만에 보니까 문제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역시 6월 평가원 문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되게 다양한 것을 묻는데 군더더기를 묻지 않아요. 딱 맥락에 맞춰서 하는 건데 방금 만든 문제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네, 대박인데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부농민 봉기 이후 포인트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내세운 뭐에 참여한 개인 편지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디 갔을까? 전개 과정 중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내정 간섭을 싸웠다고 합니다. 맞죠? 내정 간섭을 했다. 그리고 가보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임을 알 수 있는가? 바로 동학 농민운동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보고원민 제폭구민 요 경문 같은 경우에는요 백산에서 발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동학농민운동이 전주 하약에 따라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고종이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한테 돌아가라고 했지만 일본 군대는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다음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너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의 썩어빠진 제도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이 나서서 일본식으로 개혁해줄게. 간지가 가보년이니까 그 가보년의 간지를 따서 1차 가오개혁이라 하겠다라는 거 떠오르죠? 오케이? 굿. 가겠습니다. 보안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 황무지를 보완하라 라고 했으니까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거죠.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
애국 개몽 운동할 때 우리가 배웠고요. 순종의 장례식 나오면 무조건 뭐라 했어요? 60만세 운동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고종의 장례식 나오면 뭐예요? 3.1 운동이다. 됐죠? 굿.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 집강소는 전주 화약에 따라서 설치되었던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개화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요.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원산 총파업 is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노동자 운동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데 볼까요? 이 그림은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사파를 토대로 그린 것이고, 중앙에 미국 루즈벨트가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주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를 계기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러일 전쟁이 종식되었고, 이 종식에 따라서 뭐가 됐어요?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손 떼겠다고 합니다. 열강의 승인이네요. 이 열강의 승인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체결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을사늑약이네요. 됐죠? 가보겠습니다. 곧 이어서 을사늑약이겠네요. 청과 일본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되었던 텐진 조약에 따라서죠. 그래서 당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서로 철수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둘 중 한 나라라도 추후에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문서로서 상호간에 알리자라는 게 텐진 조약이죠. 네, 정답은 2번이라 불리고요.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광복 직후죠. 광복 직후. 이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면서 당시 좌익과 우익이 찬탁, 반탁하면서 대립을 시작했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다?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이죠. 그래서 갑신정변 직후에 보면은 이몽울란 또 청나라가 막아줬고, 갑신정변 또 청나라가 막아주다 보니까 청나라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요, 북쪽에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당시 러시아와 세계사적으로 라이벌 국가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버렸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였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굿.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이 노래는 단연동맹가로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나라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일제의 차관 간요 등으로 인해서 나랏빚을 갚자며 일어난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이 운동 절대 틀리지 말라고 했죠. 이번에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수능 6월 모의평가 대비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수업했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신 많은 분들 이 문제 절대 안 틀렸죠. 오케이? 틀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선생님이 진짜 많은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데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단 한 분도 이 국채보상운동 문제를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대구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해드려요. 됐죠? 이 국채보상운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국으로 확산되려면은 언론사의 홍보가 필요한데 그 언론사가 뭐다? 대한매일신보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한 라인 만들었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돼서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됐죠?
주도한 사람은요, 뭐다? 돈과 관련된 사람이다. 서상 돈이다. 찾으러 갑니다.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하였다라고 하는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될 것이고요.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데, 전태일 분신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외쳤고요. 한국중앙총상회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뭐다? 상권 수호 운동 단체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대한매일 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모군란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될 것이고, 선택지에서 보다시피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되게 뜬금없는 선택지를 좀 많이 줬다면은 이번에는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 범위가 변하면서 웬만하면은 근현대사 문제에서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정 들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선생님 수업 한 번만 들으면 무조건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입니다. 밑줄 친 황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쭉 광무원년이라고 합니다. 황제국이 되었다고 하는 거네요. 자, 황제국에서 시행한 정책 뭐예요? 일단 이 황제국은 대한제국을 말하는 것일 거고,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개혁을 갖다가 광무개혁이라 부르잖아요. 광무개혁은 딱 세 가지만 기억 잘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근대식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한다고 해서 땅 문서를 발행했는데 그 땅 문서가 지계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황제 직속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직속부대를 원수부라 하네요. 찾으러 갑니다. 지계, 오케이.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지계고요. 골품제라고 합니다. 뼈에도 품격이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가 될 것이고요. 개경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고려였습니다. 고려. 그래서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개경을 갖다가 수도로 삼았는데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노력했었고요. 됐죠? 굿, 좋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개경을 수도로 삼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은 참고로 조선도 있어요. 알겠죠? 아,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왔었어요. 서울. 그래서 서울로 수도를 삼았었는데 2대 왕 정종 때 이르러 가지고 무엇이 되냐면요, 2차 왕자의 난까지, 즉 서울에서 1차, 2차 왕자의 난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별로인 것 같다. 아니다. 다시 1차 왕자의 난을 겪어요. 그래서 당시 2대 왕 정종이 뭐라고 하느냐, 서울 땅을 왕자의 난이 일어난 안 좋은 땅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가요. 그러다가 태종이 이방원의 2차 왕자의 난을 끝내고 왕위에 올랐을 때 다시 한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조선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대한제국이니까 뭐 관련 없다 라고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됐죠? 굿. 참고하시고요. 인조반정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은 인조고 그대로 왕은 나라는 조선입니다.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일제강점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죠? 오케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고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서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대 왕 정종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불길한 땅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방원이 2차 왕자의 난으로 왕이 오른 다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둘 다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굿.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보니까 뭐야, 고종이 돌아가심에 많은 소문이 전국에 퍼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서울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대요. 이거 뭐예요? 고종의 장례식에 일어났습니다. 뭐다?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네요. 갑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데,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고자 개최한 것이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말 그대로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광복 직후죠.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 따라 가지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임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 신탁통치를 하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에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결렬되자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나의 발언을 합니다. 정읍 발언이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도 정부가 생기면은 북쪽에도 정부가 생기잖아. 분단되겠네. 그래서 중도파들이 나섭니다. 좌우 하나로 합치자.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네요.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경복궁 불법 점령이 있겠습니다. 누가?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다. 누가? 일본이. 그 다음에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은 뭐예요? 을미의병.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문을 배웠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이라 부르겠습니다.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13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이것도 이 인물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푸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야 맨날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읽자마자 바로 누군지 알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강복절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가의 유해가 고국으로 들어왔다. 이거 보고 하는데 선생님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자, 포인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오랜 기간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 누구라 배웠어요? 홍범도라고 배웠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 누구라 배웠어요? 홍범도하고 김좌진이라고 배웠죠. 홍범도, 김좌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공통적으로 둘 다 들어가는 것이 홍범도구나. 그래서 이 인물이 홍범도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찾으러 가보자고요. 시무 28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승로가 고려 성종한테 올린 국정개혁안이 될 것이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정답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라고 하는데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되는 것이고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돌아가셨으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상하이 훈코 공원에 의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갖다가 윤봉길 의사라고 하죠.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이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것은 뭐다? 대한독립군이고요.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는요, 북로군정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겠네요.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굿. 자, 1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산업의 기초가 파괴되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건 이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물산 장려 운동이네요.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사살 갑니다.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중상 계급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비판까지 했네요. 됐죠? 좋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남북 협상 추진과 결과라고 했습니다. 남북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다? 유엔 소총회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하라고 나오는데 당시 38도선 이남에서만 실시가 가능했죠. 이를 막고자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남북협상. 결과는요.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다. 당백천 발행 이유라고 했는데 당백천 발행은요. 경복궁 중건과 관련 있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물산 장려회, 오케이, 물산 장려운동 정답이라 부르고요. 대동법 실시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과 효과라고 하는데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다? 조선시대 후기.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됩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 물산 장려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다? 김영삼 정부 때 현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굿.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1904년에 쭉 나옵니다. 회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표준어. 맞죠? 그래서 표준어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었으면 이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책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 백과사전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조선 어학회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완성되지 못하고 광복 이후에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됐죠? 갑니다. 독립문을 건립하였다라고 하는데 독립문을 건립한 것은 뭐다? 독립협회고요. 청나라 사신이 통과하는 문이었던 영은문을 허물어버리고 독립문으로 바꿨고요.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창립된 것은 신간의 민족유일당 단체였습니다. 안양에 사는 대오 나왔으니까 신민의.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는데 요것은 이제 뭐다? 대한자강의.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부르고요. 맞아요. 현행 교과서에서는 우리말 큰사전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조선말 큰사전이라고도 불리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택지를 집어넣으신 선생님께서는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최근에 보신 분일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말 큰사전이 아니고 조선말 큰사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병기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네. 병기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알아도 되고 조선말 큰사전이라고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네, 문제 보면은 봐요. 단체들도 깔끔하게 주요 단체들 다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 최대한 신경을 썼다. 그리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비율 봤을 때 생각보다 고득점 받은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9월 모평 때는 좀 더 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조정 들어가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난이도 조절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볼까요? 배제고등보통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귀농한 지식청년 김땡땡 전가요? 자, 농담이고 자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오케이 일본식 시와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창시개명이라 그러죠. 창시개명
일본식으로 바꾸래요. 기분 나빠요. 맞죠? 기분 나쁘면은 일제강점기 제3기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3기 찾으러 갑니다. 기분 나빠. 황제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을 맹세하라고? 너무 기분 나쁘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했는데 통리기무화문 같은 경우에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이고요. 쌍성 총간부 공격에 동원되는 군사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공민왕이 될 것이고 임술농민 봉기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세도 정치기죠. 조선시대 철종 때. 철종 말고 세도 정치기라 쓰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굿. 17번입니다.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까요? 이 사진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모습이야. 이 선거로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했어 라고 나오죠. 됐죠? 굿.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보다 보통 선거로 치러졌다는 것이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거는 뭐다? 50 총선거가 될 것이고 이 50 총선거에 따라서 뽑힌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초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이 초대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것을 갖다가 초대 국회라고 부르겠죠. 근데 초대 국회에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다? 재헌국회라고도 불린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재헌국회 업적 두 가지. 첫 번째, 친일파 처단해야 됩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두 번째, 농지개혁법.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갑니다. 이상설 등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종 황제죠. 고종 황제. 고종 황제. 더 정확한 표현은 참고로 광무 황제라고 하는데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고종 황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이것은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파병 대가로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됐죠? 헌의욕조를 채택하였다.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욕조를 채택했습니다.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성종입니다. 되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굿.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이래요. 당시 정부는요, 국내 정세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개헌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개헌을. 그래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 국회에서 발의, 의결, 정척수를 높이고 포인트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뭐다? 3선 개헌이잖아요. 3선 개헌은 참고로 6차 개헌이었습니다. 7차 개헌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박정희 정부 때의 흐름을 잘 봐봐요. 처음에 이제 그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군사정부를 이끕니다. 그리고 뭐다? 민간인으로 전역한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경제개발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면 더 이상 못 나오는데 박정희가 말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3선 개헌을 추진해가지고 국민들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뭐 했다? 유신을 했으니까. 맞죠? 결국에는 이것은 뭐다? 박정희 정부 시기를 고르면 될 것인데 가보면은 어디 갔을까? 자, 박정희가 군사정변 일으킵니다. 군정 실시하고 박정희 대통령 2번 됩니다. 3번 돼요. 하지만 부마민주항쟁 때 끝나게 됩니다. 맞죠? 부마민주항쟁 이후에 뭐로 이어져요? 12.6 사태로 이어지니까. 따라서 정답은 다 3번 주시면 되겠네요. 다
3번. 됐죠? 굿.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란 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포인트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디 갔을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군을 결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됐죠? 80년도에 광주에서의 비극입니다. 뭐예요?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은 당시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했고, 맞죠?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찾으러 갑니다.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가져왔다. 4.19 혁명.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고 3차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3차 개헌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고요. 미사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누구랑? 만주 군보라고. 왜? 우리 독립군들이 3부를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네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오케이, 정답이라 부르고요. 11.25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뭐 부마 민주항쟁이 있겠네요.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에 반발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삼국 외상회의. 네, 여기에서 신탁통치안이 발표되니까 좌익 같은 경우에는 찬탁, 그 다음에 우익 같은 경우에는 반탁. 맞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관련된 것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굿. 20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방금 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포인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승인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때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평화의 분위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됩니다. 평화의 분위기,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이어지네요. 됐죠? 찾으러 갑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제3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되었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이면은 1차, 2차, 3차, 4차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박정희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했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래서 OECD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당시 선진국인지 알았는데 1년 뒤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됩니다. 뭐예요? IMF. 됐죠? 굿.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굿.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고3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못 보신 친구도 있을 것인데 잘 보신 친구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처럼 페이스 유지하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 성적이 기대보다 못 나온 친구들, 선생님도 6월 모평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침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이 침울한 마음은요,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다 청산시켜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고, 물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다 잡아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점수 막 나오고 막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보다 친구가 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비교되고 막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 우울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잘 털어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목표 대학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수능 한국사가 걱정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능 파이널 강좌가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제가 한국사만큼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1등급 만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장 믿는 말이 무엇이냐?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